그러면 이제 대문을 열었을 때 보이면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집안에 보이시면은 화기와 관련해서요. 주방이 보이면 대문에서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대문에서 바로 주방이 열었을 때 보이면 불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집안에 보이시면은 화기와 관련해서요. 주방이 보이면 대문에서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대문에서 바로 주방이 곧바로 보이면은 이 집안이 좀 불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. 그 재물과 기운, 왜 재물은 옛날에 금, 돈, 철로 돼 있거든요. 그 은전,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전. 그런데 불로 하면은 쇠를 녹이기 때문에 재물이 깎인다. 그래갖고 특히 그 불이 금을 극하기 때문에 돈하고 불은 극이다 그래갖고요. 근데 시장 갔다 오셔가지고 지갑을 가끔은 그 주방에다 이렇게 같이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복이 나간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. 예. 그 이제 왜냐면은 그 불이 금을 녹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치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. 현관문을 열 때 대문이 곧바로 화장실이 보이거나 하면 또 불리하다는 겁니다. 화장실. 요즘은 뭐 화장실이 뭐 이제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설계해서 보이지 않게 해놓습니다만은, 그 다음에 문을 열 때 곧바로 거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거울이 보이면 이제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. 요거는 그 집안에 있는 그 돌고 있는 기운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 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의 그 모양인데요. 요게, 요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데, 이렇게 너무, 이제 이게 서양식, 바실리카 이런 형태라든가, 이런 거로 있으면, 묘비를 연상하게 한다. 도명으로 돼 있으면,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이걸 묘비를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, 대문의 형태로는 좀 꺼리는 대문의 형태가 됩니다. 그 대문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. 그러면 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문이 너무 커버리면 이것도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한 게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대문 자체가 그 집은 큰데 대문이 너무 또 작거나 또 조화롭지 못하면 또 이것도 좀 언밸런스가 되는, 불균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집의 크기와 대문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대문이 이제 이 대문을 출입하는 건데, 요 대문에서 어떤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. 외부의 기운이 들어올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건데,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그 방에서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면 문턱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문턱을 없애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문턱이 있는 것은 원래 그 방과 분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다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문턱을 해놨는데 그게 너무 높아버리면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밋밋하게 이렇게 밀어내거나 또 어떤 그런 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감안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에 어떻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이제 집 앞에 쓰레기장이라든가 쓰레기나 지저분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 집 안에 폐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.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다른 집안의 그 뾰족한 건물의 부분이 우리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,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이걸 충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위압감을 주거나 가슴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,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. 이런 경우와 또는 우리 집에서 딱 봤는데 정면에 도로가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충살입니다. 도로 충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이럴 때는 아까 그 집 앞에 비보의 방법, 비보는 이제 그것을 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, 집 앞에 나무를 심거나 이 태산석, 이렇게 조경석을 하나 앞에다 그 방향으로 놔가지고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충을 막을 수 있고요. 또 하나 방법은 그 반사경이 있습니다. 남의 건물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집을 누르거나 또는
이 뾰족한 그 모서리 부분이 우리 집을 향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충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충을 받을 때는 그 볼록 거울 같은 거 있습니다. 이렇게 거울집에 가면은 반사경 같은 게 있는데 동으로 된 것도 있고 그걸 갖다가 현관 쪽에서 그 바라다 보이는 방향으로 그 현관에다 부착시키면은 그 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동남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대만이라든가.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그 우리 주변에는 물이 없다. 이게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그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냐면은 물 항아리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옛날에 그 한옥집 가 보시면은 돌로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이 만들어 갖고 그 들어가는 대문 양옆에 물을 담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도자기 같은 거 또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작은 항아리 같은 거 대문 양옆에다가 물 항아리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요. 집안의 기운이 새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사업하시는 사업자에 가보면은 둥그란 그 청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서 미끄러지게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모달을 해가지고 그거는 물이 돌면은 그 집안의 기운이 모인다 해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, 특히 영업장이라든가 가게터 이런 데는 물 항아리를 이렇게 많이들 배치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집 주변에 특히 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 그 고압선이라든가 고압 철탑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자파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어떤 데 집안에 가보면 대문을 딱 열면은 바로 골목길에 큰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그냥 너무 보기가 흉하게끔 그렇게 변압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어항이 있을 겁니다. 어항에 꼭 그 물고기를 기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어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 벽에다가 하나 너무 크지 않게 설치해가지고 물을 돌려줍니다. 이렇게 모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죽지 않게끔 이렇게 방울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전자판을 많이 방해할 수 이게 흡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. 어쨌든 요 부분 이제 대문에 대해서는 이제 대문이 또 너무 높아버리면은 그 모든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집안과 주변 사람들이 소통이 적어진다 해갖고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현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현관